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대학교 의예과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희망하지만 내신 성적의 단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른 내신의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꽤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전년도보다는 내신 성적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을지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역인재 전형이나 아니면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학교, 성균관대, 울산대학교만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18명이 증가해서 458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내신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전년도에 117명, 올해 145명으로 28명이 증가했고, 강원 지역은 37명에서 47명으로 10명이 증가했고요. 충남, 충북 지역은 65명에서 86명으로 21명이 증가됐고, 전라남도와 북도는 35명에서 40명으로 5명이 증가됐고, 경상북도와 대구는 43명에서 70명으로 27명이 증가됐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43명에서 70명으로 27명이 증가됐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디 있냐면 충남, 충북,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 또는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서울 경기권의 의과대학 진학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지방의 의과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목표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특히 2025학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학은 몇 개를 뽑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는 을지대학교, 전년도에 선발 인원이 5명이었고 올해 선발 인원이 무려 20명으로 늘어나니까 4배 정도 인원이 증가되어진 상태고, 더군다나 면접이 12월 8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그 다음날 고사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 면접 시험을 통해서 12월 8일에 면접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되어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과탐은 1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으로는 충북대학교는 4명에서 16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고요.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됐어요. 올해 17명을 선발하게 되고, 계명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 신설돼서 10명을 선발하게 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동국대학교 YG도 10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8명에서 2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대학만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지역인재 전형, 거의 모든 전형에서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가천대부터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을지대학교 설명을 드려보면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의대 선발 인원은 올해 810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무려 389명이 증가되어진 상태고, 을지대학교는 전년도에 40명을 선발했고요. 올해 증원된 인원이 60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역사상 있기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큰 폭의 의대 지원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올해 2025학년도가 의대 합격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을지대학교는 어떻게 어떤 전형으로 인원을 분산시켰는지를 보니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죠.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 의료인재 전형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료는 19명에서 무려 62명으로 인원이 44명이나 인원이 큰 폭에서 증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1, 2,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정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형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을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이 되고, 교과 성적 95%의 면접이 5%가 반영이 되고, 학생부는 반영 범위가 넓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까지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면 3학년 1학기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 을지대학교 면접 일자가 12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고사장이나 면접 대상자의 발표가 12월 7일입니다.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보실 수 있지만,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시기가 12월 6일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본인이 수능 체제를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에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원자의 대략적으로 한 60% 또는 65%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대략 40% 정도라고 삼는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은 인성면접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과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산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재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죠? 수능 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의 5,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2026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알아보시면 2026학년도에는 면접이 폐지돼요. 면접이 폐지되고 학생부 교과 100%가 되는데, 아무래도 면접이 있는 것이 원서 지원을 조금 더 꺼리게 만드는, 경쟁률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면접이 있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폐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서 어떻게 바뀌냐, 3개 영역 등급 합의 5로 바뀌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아지겠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가 내신 성적이 1.2나 1.3이나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된다. 근데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 이러면 결국은 을지대학교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9명에서 6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전형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의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역인재 전형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인성면접은 실제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볼 수 없어요. 교과 전형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은 대부분 재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을 시험 보도록 하는데, 2024년도 을지대학교에서 출제가 되어졌었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교육에 대한 글이다. 통합교육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고,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면접관을 설득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제시문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심의한 UN 장애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중략하고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유엔의 장애인권위원회는 교육 요구사항 및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기반 평가를 포함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중략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통합교육 이행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최근 특수학교, 특히 특수학급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행동 등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우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나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여기에 대한 면접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는 형식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MMI 면접이다, 모의 면접이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현재 여름방학 의대 면접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추석 특강이나 아니면 9월 9일에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면 그때부터 대학별 면접 수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 을지대학교의 핵심은 바로 수능 최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높은 수능 최저다. 더군다나 고려대학교의 4.5와 을지대학교의 4.5 또 카톨릭대학교의 4.5는 다른 개념이죠.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어쨌든 의과대학의 최상위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5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을지대학교의 4.5보다는 더 낮은 느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카톨릭대학교도 그렇지만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일 거냐면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에서 24명을 선발하고요.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2명,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학 창의인재 전형에서 8명,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서 20명을 선발해요. 아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신 성적이 1.2, 1.3, 1.4 정도의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면 그럼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북대, 영남대, 을지대학교를 대표적인 학교로 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면 하지만 생각 밖으로 그렇게 내신 성적이 낮지가 않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4, 5다. 그러면 수능 최저 미충족 비율이 높을 것 같고 실제 미충족이 발생이 된다면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그렇게 낮진 않죠. 고려대학교는 하나의 예로 삼았는데 1.07입니다. 내신 성적이. 자,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28이 약 70% 성적이고 영남대학교는 1.27이에요. 영남대학교 의학 창의인재 전형은 1.37이고 수능 전에 면접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1.17이에요. 그렇죠? 순천향대학교는 4개 영역 반영하지만 1.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5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대략적으로 1.3을 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3을 넘어서 1.4, 1.5, 1.6 정도 된다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이면 제일 유리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 모든 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었고 결국 전년도 대비 약 1,500명 정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하락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사실 내신 성적이 하락이 이루어지긴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집약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성적 작용이 어렵고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을지대, 순천향대학은 다소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측하다면 전북대학교는 약 1.28에서 1.32 정도가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0%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80%나 마지막 합격자가 되면 점수는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27에서 1.33 정도.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의학창의는 1.37 정도라고 하면 1.45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을지대학교는 1.17에서 1.25 정도까지는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모집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다가 올해 수능이 과연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보여주느냐, 더군다나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영역별 결국 수능 난이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면 다른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보다 수능 최저의 미충족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수능 최저의 미충족이 발생되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무엇을 가지고 원서를 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학이나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그 기준점이 바로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기준으로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입결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원서를 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거죠. 을지대학교의 전년도의 내신 성적이 1.27이었다. 1.17이었다. 그러면 아마 원서를 쓰는 학생이 1.17에서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미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높다 하더라도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신 성적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발생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5학년도는 을지대학교는 1.25 정도, 영남대학교 의학창의는 한 1.45 정도까지를 하락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을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비교를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70%의 성적은 1.17이에요. 최저가 1.18. 2023년도에는 70%가 1.25, 최저가 1.27이고요. 2022년도에는 1.37, 1.38. 2021년도에는 1.25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고, 특히 주목할 점은 경쟁률과 실제 내신의 차이가 있어요. 경쟁률은 2024년도에 15.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내신 성적은 올라갔죠. 결국은 뭐냐면 내신이 높아지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공식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전년도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18이다, 1.17이라고 하는 내신 성적,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라고 하면 원서를 쓸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올해 변수가 있죠. 모집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5명에서 2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경쟁률이 낮아야 정상이지만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쟁률이 증가한다고 해서 실질 경쟁률이 모두 증가하는 건 아니죠. 경쟁률은 증가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능 최저 미충족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2023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2.3%, 4개 영역 등급 합이 5임에도 불구하고 42%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 전형이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들도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들의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22%나 30% 정도까지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면 내신 성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을지대학교만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역인재, 교과, 종합 모든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을지대학교는 2026학년도로 가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고 낮아지기 때문에 내신의 단점이 있지만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서를 쓸 만한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요. 1.3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교과를 원서를 쓴다면, 자,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올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데다가 전년도 입결을 봐도 70%의 성적이 1.44, 1.4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집 인원이 늘어난 상태,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충남 충북 지역에서 지역 이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한참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내신 보지 말고 수능 체제로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원서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체제만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 과연 합격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원서를 쓴다면, 지역균형 전형은 사실상 내신 성적 관계없이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로 결국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린 대학은 을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을지대학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학, 그 첫 번째 대학으로 을지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한 대학 한 대학씩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